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국제경제기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동영상은 와글와글 세상TV 대표인 박명섭 교수님의 초청으로 강의를 녹화하여 올립니다. 자, 먼저 경제협력을 위한 기구로서 우리가 OECD하고 아셈하고 G7과 G20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협력개발기구는요, 우리가 OECD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TV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라고 하고요. 현재 회원국가는 총 38개국의 회원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996년 12월 달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었죠. 자, OECD의 설립 목적을 한번 보면은요. 실제 이 OECD는 상호 정책 조정 및 협력을 통해 가지고 회원국가 경제사회 발전을 모색하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세계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의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OECD의 목적을 보면 설립협약 제1조에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회원국의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고요.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고, 또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자주의 그리고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이 차별 국가를 이제 뭐 선진국이다, 개도국이다 해가지고 차별 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 OECD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OECD는요, 우리가 그 주요 활동을 한번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정 안정성 유지하면서 회원국 간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하고 이렇게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회원국 비회원국은 건전한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고요. 다자 간 비차별 원칙을 기반으로 세계 무역 확대에 기여한다. 방금 말씀드린 이 OECD의 목적 설립협약 제1조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ECD의 조직을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이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 이사회는요. 이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제 기능을 하는데 일단 강력급 이사회라고 해서 Ministerial Council Meeting이라고 MCM이 있고요. 이거는 회원국 강력, 즉 우리 외교, 통상 및 경제 장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회원국 강요들이 해가지고 이제 이사회를 열게 되고 개최를 하고요.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대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 OECD에 상주하는 각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정례이사회. 그래서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원회가 이제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요, 우리가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매년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이제 14개국, 즉 14개 국가의 대표로 구성되고, 강요이사회, 상주대표이사회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여 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작업반이 있고요. 그 보면은 대표적으로 경제정책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위원회, 그 금융시장위원회, 뭐 경제위원회, 정말 이 위원회 종류가 많습니다. 무역위원회도 있고요. 그다음 농업위원회, 수산위원회도 있고요. 이제 교육이나 인적 역량으로 이제 해가지고 교육정책위원회라든지 이제 국제학업성 지도평가 이런 것들도 지금 OECD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 말고 이제 OECD에는요, 주요 우리가 저 준독립기구라고 해가지고 존재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OECD 산하에 독립은 안 돼 있고 준독립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원자력 기구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기구라든지 또는 이 개발센터,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국제교통 포럼, 그 다음에 사헬 및 서아프리카 클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독립 기구들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OECD에는 가입 조건이요. 이제
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 수준 등 유사한 모임인 클럽 형태의 성격을 가진 국제기구라고 지금 적어놨습니다. 성격을 보면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경제 체제 하에 경제를 운용해야 하고요. 세 번째, 인권이 존중되는 국가, 이런 것들이 기본 조건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가입에 따르는 의무는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 의무, 권고적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권고적 의무 사항에는 가트 제11조국으로 이행하기, 그 다음에 IMF 제8조국으로 이제 이행을 하기, 여러 가지 이제 권고적 의무 사항이 있고, OECD의 가장 엄격한 의무 사항인 자유화 의무 사항은요,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 및 자본 이동 자유화 규약 준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OECD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OECD의 접근 방식 자체가요, 그 3대 가치관을 공유를 하는데, 방금 보셨다시피 뭐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 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개방된 시장경제 체제를 우리가 이제 그 3대 가치관의 첫 번째로 꼽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다원적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인권 존중. 요 세 개를 3대 가치, 이런 세 개의 3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게만 OECD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관의 동질성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접근 방식으로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OECD는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분 우리 대통령도 한 번씩 보면 OECD 이제 회의에 참석한다 이러면서 OECD 그쪽으로 이제 출장을 가고 하는데, 일단 OECD는 개도국도 들어가고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쪽에서는 그래도 웬만큼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들이 이제 가입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다자간의 어떤 국제 이제 경제 발전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어떤 집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셈,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저 한국에서도 이제 개최된 적이 있었죠. 자, 이 아시아 유럽 미팅이라고 해서 아시아 유럽 간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이런 각 분야의 양지역 회원국가의 협력을 도모하는 겁니다. 자, 창설된 거는요, 아셈의 뜻은 지금 보시다시피 아시아와 유럽 미팅을 줄임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및 유럽 정상들, 우리 대통령이라든지 수상들, 그죠? 그 다음에 EU 집행위원장, 그 다음에 아세안 사무총장이 참석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를 아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왜 아셈을 지금 만들었냐면요. 사실 우리 1990년대부터 이제 그 전 세계 이제 냉전 질서가 완전히 붕괴가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급속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 국제 질서 자체가 그 전에는 아시아가 이제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했었는데, 이제 냉전이 붕괴되다 보니까 아시아가 커올라오고, 원래는 북미에는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질서 자체가 아시아와 북미, 유럽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1990년도에 이제 개편이 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유럽과 북미는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지 않습니까? 특히 유럽에는 보면 독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이쪽이 미국과는 굉장히 친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었는데, 아시아도 이제 미국과 이제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는 이제 동맹을 넘어서서 혈맹,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한국이 들어가고 이제 일본이 원래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이제 관계가 안 좋죠. 중국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미국하고 사이가 참 좋은 그런 관계였는데 요즘은 이제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북미 간에도 이제 1989년도에 창설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아시지 않습니까?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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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북미하고 아시아도 친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아시아 유럽 관계는요, 우리가 어떤 연결고리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보셨다시피 유럽과 미국이 친했고 아시아와 미국이 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국제 이제 그 뭡니까 질서가 이렇게 아시아, 북미, 유럽으로 그 재편되는 과정에 유럽과 아시아에는 어떤 관계가 별로 없더라는 거죠. 미약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1994년 10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가 아셈 창설을 제안하고 한중일 동북아 삼국, 뭐 한국, 중국, 일본은 뭐 이쪽에서 가장 막강한 국가들 아닙니까? 그죠? 그 삼국과 아세안 및 EU가 동의함으로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셈은요,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칙인데, 이렇게 이제 그 정상들이 바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하는 경우에는 부총리나 외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대신 참석하기도 하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2년에 한 번씩 모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자, 아셈의 우리가 역할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아셈이 조금 우리 특징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비공식적 협력체입니다. 인포멀리티라고 하는데요. 모든 이 참가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공통된 관심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차원성입니다. 다차원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관계된 모든 이슈를 포괄합니다. 진짜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이쪽 전체에 대해서 동일한 비중을 두고 서로가 이제 협력하기로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이 동등한 파트너십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상호 존중, 호혜, 서로를 이제 그 손 존중하고 호혜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심 협력이라고 합니다. 이 다중심 협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 휴먼,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인간 또는 우리가 사회와 사회 이런 다양한 사회적 계층 간 교류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 간의 소통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셈의 또 특징 하나는요. 아셈은 사무국이 없습니다. 비공식 협력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셈의 특징이 되고요. 자, 비공식성이라고 하고 높은 수준의 사람 대 사람 또는 사회 대 사회. 제가 맞아요. 다차원성도 말씀드렸고요. 동등한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해서 이제 이렇게 관계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G7과 G20 같은 경우는요. G7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솔직히 뭐 그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경제력, 그다음에 군사력을 좀 뺄 수는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대통령과 총리, 외교, 재무장관들이 만나 거시경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서 효용성이 있다 해가지고 G7 또는 G8, 그죠? 러시아가,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금 G7이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 이제 제가 경제력과 이제 인구, 뭐 군사력 이런 걸 다 말했는데, 러시아가 지금 군사력 때문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G8이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이 군사력 쪽에서는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핵무기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실제 이 국민 소득이라든지, 우리가 러시아 경제가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런데도 G8에 들어가는 이유가 워낙에 광대한 이제 그 지하 자원이라든지 석유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제 전 세계 미국과 중국과 대등한 어떤 뭐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로서 해가지고 이제 G7에 러시아가 1998년도에 들어갔죠. 그죠? 자, 그리고 이 G7은요, 이제 회담이 열리는 동안만 한시적으로 이제 이 기구가 이제 조직이 이제 존재하고 기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앞에 아셈과 같이 그 사무국이 없는 거는, 상설 사무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설립 배경이 없는 비공식 기구지만은
이 국제적으로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G7에다가 이제 G20를 더한 것이, G20가 이제 만들어진 거는 이제 신흥공업국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름 국제 경제 영향력도 있고 이런 이제 국가들을 이제 더 포함시켜서 G20로 만든 것인데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사우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EU,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해가지고 G7에 더해서 20개를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자 회담이 진행되고 이제 정상회담 각 국가의 수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G20에 들어가 있으면서 가서 이제 대통령도 하고 아니면 외무장관이라든지 총리라든지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경제라든지 이제 세계 경제 발전 이제 빈곤국 이제 그 돕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죠. 자, 2008년 이후 G20는 금융위기, 경제성장, 무역 고용 등의 문제를 꾸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G20는 G7과 신흥 경제권 모임이라는 점에서 논의 시각이 보다 다양하고 신흥국 의견 제시가 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G7과 G20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